일반 사람들이 타투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추천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로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최종의 끝은 순정이라고. 이 몸도 사실은 갑자기 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나 타투 할래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타투를 말릴 생각은 없는데 아빠 나 이레즈미.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진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촬영하느라 옷을 벗긴 했지만 너무 추워. 네, 오늘 인터뷰해볼 분은 타투이스트이십니다. 여러가지 재미난 질문들도 자극적인 질문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차차.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활동하는 14년차 타투 아티스트 해빗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일단 가장 주로 하는 일은 타투고요. 네. 근데 이제 타투 외에 뭐 미술 작가로 이제 전시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직접 주최를 해서 기획을 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타투 행사로 시작을 했다가 네. 저도 이제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주변에 동료 작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같이 모아서 이제 재밌는 전시도 하고, 거의 뭐 타투 베이스로 이제 그림이랑 관련된 일은 뭐 계속 도전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미술 작가는 하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타투를 시작할 때는 네네. 보통 손님들이 원하는 거를 새겨주는 게 많았는데 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제 그림으로 하고 싶었다 보니까 네. 제 그림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니아층은 있는데 네. 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네네. 그림으로 다른 분야도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그 기업이나 갤러리 이런 유휴 공간들 개방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타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타투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힙합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네. 흑인 뮤지션들 보면은 타투 되게 많잖아요. 멋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제는 나도 한번 내 몸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네네. 이제 계속 빠져들게 된 거죠. 이제 원래는 이제 뭐 타투이스트가 되겠다 막 이런 건 아니었고 네,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네. 남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감이 되게 컸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림 그리는 건 좋아했어서 이제 취미로 도안 같은 거를 좀 그리다 보니까 네. 페이스북이 처음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그런 도안 같은 거를 이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웬만한 타투이스트보다 도안을 많이 그리고 이거를 또 하면은 잘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림이 좋았을 뿐인데 이제 타투를 본인 몸에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타투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혹시? 종류 많죠. 뭐 이레즘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풍의 그런 타투도 있고 흔히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조폭들이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타투가 그런 어떤 범죄 조직이나 갱에서 시작된 게 많아요. 뭐 이제 치카노 스타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멕시코 갱. 뭐 제가 하는 스타일은 이제 트레디셔널 타투라고 해가지고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올드스쿨, 뉴스쿨 이렇게 불리는 타투인데 약간 예전에 이제 미 해군이나 선원들 사이에서 이제 시작된, 근데 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현대 미술도 그 약간 경계가 모호해졌잖아요. 네. 타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취향이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타투를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비용도 이제 요즘에는 좀 천차만별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외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시간당으로 보통 많이 매기거든요. 예전에는 뭐 한 10년 전에는 시간당 뭐 100불 확정이 됐다면 요즘에는 한 15만 원 정도 선이 이제 전체적인 평균 스타트 가격인 것 같고. 이렇게 뭐 그림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보다는 시간당으로 매기는 경우가 더 많군요. 근데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보다는, 왜냐면
제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보다 의심이 많아가지고 네네. 아티스트가 늦게 하는지 빨리 하는지 또 알 수도 없고 네. 그다음 사람마다 이제 그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기로 매기는 거를 더 선호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영업이잖아요. 네. 그쵸. 이 자영업과 프리랜서와 뭐 예술과 여러 분야의 뭐 서비스업일 수도 있고 네.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영업 이익이요? 네네. 이제 만약 뭐 한 100만 원을 내가 매출을 냈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이제 순이익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그럼 뭐 따져야 될 게 많기는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저같이 직접 자기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 네. 운영비 그 다음에 이제 뭐 타투 작업에 들어가는 뭐 재료비 뭐 여러 가지 따질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인건비의 비중이 사실 제일 높기는 한 것 같아요.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네. 높다. 아직은 체크는 안 해보셨군요. 근데 이제 워낙 수입이 또 그 일정치가 않고 네. 뭐 많이 벌 때는 뭐 이게 몇백 몇천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못 벌 때는 뭐 월에 진짜 빵원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많이 벌 때는 많이 쓰고 그동안 뭐 필요한데 못 샀던 거 사고 없으면은 이제 허리띠 졸라 매면서 사는 거고 약간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약간 타투가 그런 건 없지 않나요? 단골 고객이나 막 이런 거는 없는 편이잖아요. 있죠. 아, 있나요? 저는 제 손님들은 거의 다 단골이고 네. 새로 오는 손님보다는 이제 왔었던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혹시 타투이스트로서 그 일반 사람들이 타투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추천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진짜 본인이 좋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고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로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이 몸도 사실은 저는 이제 후회해 본 적은 없지만 네네. 뭐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꼭 해야겠다 이게 아니면은 네. 그냥 깨끗한 상태가 또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나 타투 할래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타투를 말릴 생각은 없는데 네네. 아빠 나 이레즈미. 그러니까 뭐 꼭 어떤 장르나 크기나 뭐 부위 이런 걸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왜 그거를 하고 싶은지 충분히 생각을 했나 이 정도는 같이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뭐 만약에 그거에 대한 선택한 특별한 이유와 철학이 있다면 네네.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은 뭐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딸이 이레즈미를 하고 와도 뭐 할 말은 없다. 아 근데 뭐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어디 가가지고 막 전신을 때려박고 오면은 사실 좀 충격을 받긴 하겠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타투를 하다가 뭐 재미난 뭐 썰들이 있나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이 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 뭐 기절을 한다든지 아 진짜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생리 현상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도 배탈이 난 상태인데 네네. 타투가 아프니까 이걸 참다 보면 아, 설마. 둘 중에 하나를 못 참는 경우가 아. 이제 뭐 생길 수도 있고 이 손님이 이제 실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냄새가 이제 스튜디오 전체에 퍼져서 아무 민망할 거 아니야. 그 손님이 이제 뭐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아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셨나요? 네, 뭐 타투가 좋은 게 네. 이 타투 머신만 있으면은 해외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또 아티스트들을 되게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해외에 딱 가면 이게 동양인인데 타투가 많고 이렇게 컬러풀한 타투가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 보니까 네. 되게 좋아해주고 저한테 이제 호감을 많이 표현을 해주고 그게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자존감도 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아직은 해외 시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엄청 많은 데를 다녔고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돈을 벌면서 또 여행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뭐 쉴 때 그냥 이제 놀 수 있고 뭐라고 해야지 견문이 넓어지기 때문에 해외 나가는 거는 이제 작가들한테 무조건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어딜 가셔서 활동을 하신 거죠? 일단은 뭐 유럽 중에서도 이제 독일을 한 8년 정도 다녔었고 뭐 미국이나 뭐 아시아는 웬만한 데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가장 많이 했던 게 어느 정도일까요? 해외에서는 또
그 경비가 들고 체류비가 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한 달로 따졌을 때 저도 해외에서 한 2, 3천까지는 한번 찍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매출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매출로만 그냥 뭐 따졌을 때 그래서 가는군요. 뭐 꼭 그게 이유는 아니지만 네네. 뭐 어쨌거나 제가 그냥 놀러 가서 돈 쓰고 오는 것보다는 돈 벌면서 공부도 되고 여행도 하고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작업실에 갔었습니다. 네. 갔는데 굉장히 많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굿즈도 만드시고 이제 의류도 만드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의류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셨나요? 뭐 타투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작가들이 그러겠지만 타투만 하고 타투적으로만 보여줘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제 그림만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타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다른 쪽으로도 소비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커스텀으로 시작을 하다가 굿즈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작가가 어떤 그 브랜드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의류라든지 주류나 뭐 화장품이나 다른 분야의 이제 브랜드랑 좀 콜라보를 좀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실제 수익이 어땠나요? 뭐 그것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저도 이제 그 금액적인 욕심보다는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류 브랜드인데 기분이가 좋다? 네. 수익적으로는 그냥 뭐 용돈 벌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저뿐만 아니라 그 엔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한 가지 일을 해서 1,000만 원을 버는 거나 네. 뭐 용돈 벌이 10만 원짜리 일을 100개를 하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네네. 재미와 흥미를 쫓아서 하다 보면 이게 또 모이면은 또 적지 않은 금액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이런 작품들을 내게 되나요? 되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텐데 네네. 저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지인 중에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뭐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요즘엔 다 SNS 이런 거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업체에서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하면은 네. 포트폴리오가 생기잖아요. 계속 그게 타고 새로운 기회가 좀 생겼었던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젊은 작가들 보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좀 PR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가들이 이제 다 자기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작품 사진이나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뭐 PDF로 같은 걸로 만들어서 자기가 막 직접 발품 팔아서 찾아가서 어필을 해서 그런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작가님들도 그림만 그리지 않고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기다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밸런스 게임 한번 네. 해보실래요? 아, 저 밸런스 게임 한 번씩 꼭 하더라고요. 네. 미스터 비스트 미스터불 초콜릿 공장에 가신 거예요. 네. 초청을 받았어.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네.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내가. 네. 이제 입이 너무 텁텁해서 탄산이 먹고 싶어가지고 네. 냉장고를 찾아갔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네. 딱 보니까 코카콜라랑 펩시콜라 두 개가 있네. 네. 그럼 둘 중에 뭘 드실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채널을 많이 봤는데 네네. 뭐 있었지? 천억 유병제 되고 네네. 차오는 뭐 이런 거를 저는 예상했는데 네네. 코카콜라와 펩시요? 네네. 아, 이거는 저는 고민할 게 없는 게 네. 저는 뭐 이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펩시파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제로 음료들이 많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저는 또 원래부터 제로를 좋아했었거든요. 네.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펩시 제로 그 라임 맛이 있어요. 펩시파다 본인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혜빛 작가님이 네.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그 세상에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성을 더 이제 존중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거창한 거를 평소에 생각하고 살진 않는데
뭐 이게 일이든 취미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남들이 관심은 없지만 누군가는 또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이나 취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지만 다양성을 이제 존중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조금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불협화음이 많이 줄어드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멋있는 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